저는 올해부터 어머니 반찬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시는 일을 해오셨고, 저는 조리학과를 졸업해서 저만의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뭘 한번 팔아보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반찬 가게예요. 어머니도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저와 함께 시작하실 수 있으니 부담이 조금 덜할까 해서요. 요즘 건물주 할머니와 아주 묘한 관계가 되었는데요. 어머니 눈치를 보며 몰래 만나고 오는데 매우 설렙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이야기 이곳에 털어놔 볼게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도시락도 팔고 배달도 하면서 나름대로 순항 중입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있다 보니까 메뉴 구성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특히 도시락 쪽은 주변 회사분들이 많이들 팔아주세요. 고정적으로 납품하게 된 곳들도 있어서 거리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네요. 그 중에서도 저희 가게를 굉장히 열심히 홍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건물주 할머니입니다. 제 나이가 30이 넘었다 보니 할머니라고 부르기 죄송하기는 한데 언뜻 나이 70이 가까워져 오실 정도로 보이니 그리 불러도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네요. 1층에 있는 상가 몇 개를 빼면 위층은 모두 주거 공간이고 건물주 할머니가 꼭대기 층에 살고 계십니다. 당연히 자녀분들은 모두 독립해 나가서 결혼까지 하셨다는데 주말에 어린 손주가 자주 오는 걸로 봐서는 외롭게 지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누구 아는 분이라도 오시면 꼭 저희 가게를 소개해 주세요. 연세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신 분이시다 보니 지인분들 데리고 오시면 그날 매상이 훌쩍 뜁니다. 회사 직원들 먹이겠다며 도시락을 몇십 개씩 사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일찍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 가게에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시죠. 가게 세도 비싸지 않은데 자처해서 홍보까지 도와주시니 사실 저야 누워서 먹여주시는 떡이나 잘 받으면 되는 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머니께서 저희 외할머니 요양원에 급히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반찬을 못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물론 제가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내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반찬 맛이 변했다 하실까봐 굳이 손은 안 대고 있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쉬자 싶어서 저는 가게 나가서 도시락 메뉴나 천천히 구상해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치 계획을 미리 짜놓고 거기 맞춰서 반찬도 만들고 도시락도 싸두고 하는데 이게 은근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간 난 김에 2, 3주치를 미리 생각해놔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게 문은 닫아놓고 카운터에 앉아서 열심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블라인드까지 내려놓은 저희 가게 안을 기웃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내부가 보이지도 않을 텐데 모르는 척 해야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번거롭기도 했고 오늘은 장사를 안 한다고 말씀드리려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는데 밖에 계시는 분이 도저히 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 겁니다. 오히려 제가 언제 나오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던 걸 잠시 내려놓고
문을 열고 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길가를 빗자루로 청소하고 있는 건물주 할머니가 보이는 겁니다. 저를 보고는 안에 있었네. 오늘은 장사를 안 한다고 적혀 있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괜히 없었던 척했던 게 민망하기도 해서 웃으면서 엄마가 외할머니 요양원에 가셔서요. 오늘은 겸사겸사 쉬어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건물주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마저 비지를 하시면서 아쉬운 듯한 기색이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찾아오신 이유라도 있나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오늘은 저희 가게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죄송하기는 했지만 한 분만을 위해서 음식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난감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그러다가 어제 남은 반찬이 있어서 간단히 계란말이 정도만 하면 한 상 정도는 차려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주 할머니에게 저도 어차피 점심 먹어야 하는데 같이 드실래요? 파는 건 아니고 남은 음식에 간단하게 계란이나 부쳐서 먹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친하게 지내서 거절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도 제 제안이 은근히 반가우셨는지 화색하시면서 그렇게 하겠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크게 불편한 것도 없으니 그러자고 말씀드리고 구다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너무 간단하게만 차려드리기는 좀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를 차려내느라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청소를 다 하신 건지 할머니께서 가게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창가에 마련되어 있는 자리에 앉으시더군요. 고개를 돌려서 제가 요리하는 걸 빤히 바라보시는데 어쩐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긴장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야로 건물주 할머니가 눈에 들어와서 자꾸만 안 하던 실수도 하고 허둥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차려내서 도시락 통에 담아 제 것과 할머니 것 2개를 가지고 창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제 손에 있었던 도시락 통 하나를 받아가셨고요. 맛있게 드셔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그동안은 다른 친구분들에게 열심히 홍보만 해주셨을 뿐 정작 본인은 저희 가게에서 뭘 사드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내심 반응이 궁금하기도 하고 잘 드셔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먹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 같지 않게 긴장했던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요즘 이렇게 열심히 살려는 청년은 보기 드문데 사실 내가 처음에도 그래서 가게 내주겠다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 저와 어머니가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로 이것저것 깐깐하게 따져보시면서 세입자를 받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곤한 일이 많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되려 매상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저를 참 좋게 봐주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왜 반찬 가게를 하게 되었는지도
말씀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참 신나게 수다를 떨다가 제가 간단히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한눈을 팔다 칼에 베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얼른 제 손을 낚아채시며 본인 집에 가서 약을 바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금방 멎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마 본인이 밥을 먹자고 보채는 바람에 제가 다치게 되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너무 미안해하셔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할머니의 집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 층을 혼자 다 쓰고 계시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넓고 으리으리한 곳인 줄은 처음 알게 되어서 입이 딱 벌어지더군요. 그래도 꽤 연식이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련되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구며 가전이며 뭐 하나 보통의 할머니들이 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센스 있게 잘 꾸며 놓으신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힐끔거리며 집 안을 훑어보다가 할머니가 가지고 오신 구급상자 앞에 앉아 간단히 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손끝에만 집중하셔서 약도 발라주고 밴드도 감아주시는데 그 손길에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적막한 공기 속 넓은 집 안에 할머니와 저 두 사람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어색하게 군이 할머니도 그런 묘한 기류를 느끼시는 것 같더군요. 사실 처음 시작하는 건 긴장도 되고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한번 산을 넘고 나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쳐가게 눈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해가 다 질 때까지 그렇게 할머니와의 은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건물주 할머니께서는 종종 가게를 지나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지 힐끔 보고는 도시락을 사러 오고 계십니다. 저희만의 신호가 된 건데 저도 그런 날에는 일찍 마감을 하고 제 목재에 도시락 하나를 들고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언제까지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긴장감도 있네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